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ETF 투자 프레임워크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소중한 정보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ETF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화면에 보이는 시소 그림처럼 투자란 결국 수익과 위험 사이에서 중심을 잘 잡는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ETF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 그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인 흔들림, 즉 욕심이나 불안 같은 마음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금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자산들과 비교했을 때 ETF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여러분께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ETF가 정확히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TF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아주 합리적인 세 가지 특징이 하나로 모여 있는 상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상장입니다. 영어로 exchange라고 하는데요. 주식거래소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주식을 사고 팔 때처럼 시장이 열려 있는 동안 실시간으로 언제든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수입니다. ETF는 코스피와 같은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특정 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표가 오르면 나의 투자 가치도 함께 올라가는 아주 직관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펀드입니다. 하나의 종목에만 몰아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우량한 기업이나 자산을 바구니에 골고루 담아놓은 형태입니다. 덕분에 한 곳에 집중하는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ETF란 특정 지수를 따라가면서도 주식처럼 아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식의 편리함과 펀드의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아주 똑똑한 투자 수단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왜 많은 분이 ETF 투자를 선호하시는지 그 세 가지 핵심적인 이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본 효율성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큰 돈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망설여지실 텐데요. ETF는 단돈 몇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시장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종목을 골고루 묶어서 파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자연스럽게 분산 투자가 되어 내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투자 스펙트럼, 즉 투자의 범위가 아주 넓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해외 주식이나 금, 원자재 같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면 절차가 참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TF 하나만으로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을 내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돈이 필요할 때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시죠?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내가 원할 때 즉각적으로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하고 전 세계 다양한 곳에 투자하며 필요할 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 ETF 투자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의 자산 관리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는 ETF 투자를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 즉 우리 투자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세 가지 마찰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적 위험입니다. ETF는 주식처럼 실시간으로 아주 편하게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편하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시세에 마음이 흔들려 계획에 없던 매매를 너무 자주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성급하게 자주 사고 팔다 보면 오히려 수익률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운영 비용입니다. ETF는 우리가 직접 종목을 하나하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전문 운용사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관리해주는 대가로 운용보수나 수수료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록 적은 금액처럼 보여도 장기간 투자할 때는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가급적 비용이 저렴한 상품을 고르시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유동성 위험입니다. 모든 ETF가 다 인기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은 거래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내가 팔고 싶을 때 제값을 못 받거나 원하는 때에 바로 팔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고 파는 가격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으니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을 선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을 잘 이해하고 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며 투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에서는 우리나라 ETF 투자자들이 흔히 겪게 되는 심리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TF의 가장 큰 매력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우수한 환금성과 누구나 쉽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장점이 오히려 투자 독이 되는 강점의 역설이 발생하곤 합니다. 사고 팔기가 너무 편하다 보니 시장이 조금만 출렁여도 불안한 마음에 단기적인 시황에 일희일비하며 빈번하게 매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행동적 오류, 즉 단타 위주의 매매 함정입니다. 이렇게 조급하게 자주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선물인 복리 효과를 누릴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적된 수수료와 세금으로 인해 자산이 깎여나가는 결과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지 못하는 성급한 단기 매매 성향은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라는 ETF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ETF의 본질을 잊지 마시고 흔들림 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을 관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국내 부동산과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ETF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살펴보면 부동산은 보통 큰 규모의 목돈이 필요하지만 ETF는 적은 금액으로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금화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는 환금성을 보면 그 차이가 더 뚜렷합니다. 부동산은 내놓아도 팔릴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장기 비유동 자산인 반면 ETF는 주식처럼 시장에서 실시간으로 매도해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는 위험 분산입니다. 부동산은 대개 특정 지역의 건물 하나에 집중 투자하게 되어 위험이 따르지만 ETF는 수많은 자산에 나누어 담는 방식이라 위험을 분산하기가 훨씬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범위입니다. 국내 부동산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한정되지만 ETF를 활용하면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자산에 아주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은 든든한 실물 자산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ETF는 소액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투자의 나침반이 되어줄 전략적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TF는 내 소중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나누어 담기에 가장 훌륭한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성공적인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엄격한 규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구조적인 통찰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장 익숙한 투자처인 부동산과 비교했을 때 ETF는 원할 때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또한 여러 종목에 나누어 투자하는 분산 효과가 탁월하여 위험을 낮추면서도 시장의 성장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혁신적인 투자 대안이 됩니다. 두 번째는 행동의 통제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사고 팔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를 잘 통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리의 마법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 철학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ETF라는 좋은 도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여러분의 단단한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자산 관리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